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경주포커스 뉴스의 논평, 오늘 현재 시각 5시 10분인데요. 녹화로 한번 또 진행을 해봅니다. 라이브 했다가 녹화했다가 정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메인에 올려놓은 사진이 신라 왕궁이죠. 월성의 지금 발굴 조사를 한참 진행 중인데, 이 월성 전문 조사 그리고 연구시설인 한자로 숙문대라고 줄여서 하던데요. 신라 월성 연구센터가 오늘 준공을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성 연구에 관한 것들, 또 발굴되는 것들, 이런 것들 한 자리에서 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 그래서 오늘 톱뉴스로 한번 올려봤고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습니다만, 먼저 경주 포커스를 통해서 오늘 경주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0일 날 하고 지금 방송을 3일 만에 하기 때문에 우선 경주 포커스 뉴스로, 오늘 그리고 어제 경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문대 오늘 준공했다는 소식이 맨 톱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신라 왕궁인 월성을 전문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시설입니다. 오늘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그리고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름이 깁니다. 앞에 타이틀이. 이 준공을 기념해서 오늘 집들이 행사를 했는데요. 여기가 어디고 하면 이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마우스가 보이시죠? 여기 교촌 한옥마을 바로 건너편, 옛날에 노점 분식하고 그 일대입니다. 여기에 숙문대인데 2021년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21년 3월 달에 착공했고, 작년에 영구동하고 준공이 돼서 그 안에서 월성에 사계 전시할 때 미디어 아트쇼 경주포커스가 영상으로 전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올해 6월 달에는 지금 이제 고환경연구동이라든가 또 관람객용 주차장, 이 조경시설 일부 부대공사들이 모두 완료가 돼서 오늘 집들이 행사를 가졌는데, 이게 15,000평방미터니까 한 5,000평 정도의, 여기 숙문대에 보면 여러, 마우스 보이시죠? 여러 건물들이 있습니다. 숙문대 안에. 이런 건물들이 있고, 특히 6월 달에 조성했다는 이 고환경연구동이라는 것은, 이 고환경연구라는 게 이제 고고학 발굴을 하다 보면 꽃가루라든가 또 동식물 자료, 꽃씨 이런 것들 토대로 과거에 이쪽 환경이 어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월성 주변의 해자에는 이런 식물들을 심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영상으로 재현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과거 환경을 연구하는 분야인데, 요게 이번에 이제 목재 유물이나 동물뼈 씨앗, 요런 중요 출토 유물 자료의 자연과학적 분석에서부터 보존 처리, 보존 관리까지 이제 한 공간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됐다. 분석, 보존 처리, 보관, 요 세 가지가 하나의 요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가보면 전시품도 있고 일반 관람객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숙문대 오늘 준공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작년 7월 달에 월성 해자, 요 고환경을 주제로 한 실감 월성 해자, 이 전시를 작년 7월 달에 개막을 했는데, 현재까지 한 3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이 시설을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숙문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있을 텐데요. 여기에 상당한, 제 유튜브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숙문대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거 월성해자의 사계절 전시를 보여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저한테 여기서 찾아질란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사 특별법 추진위원장. 포항 MBC에도 있고 여러 군데서 숙문대 매혹적인 영상 등등이 있고,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울성해자의 숙문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으니까 실감 전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3만 명이 지금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전시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예, 다음 뉴스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최영기 의원 성근동하고 현곡면을 지역구로 두기 시원이시잖아요. 시원이신데 올해 4월달에 하늘마루 사용료 감면 대상에 경주시에 있는 의료시설의 연구용 시신을 기증하는 경우 이 시신은 화장할 때 사용료를 받지 말자라는 이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안을 지난 4월달에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이 시신 기증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 지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 지난 4월달 마우스 보이시죠? 281회 임시회에서 최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늘마루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연구용으로 이 경주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을 사용료 대상 감면 대상에 추가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신 기증 문화의 확산에 도움이 된다라면서 동국대학교에서 오늘 최영기 의원에게 감사패를 줬다.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참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큰 부분도 고쳐봐야 입법 활동은 국회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만 우리가 시의원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소소한 부분들 잘 살폈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포항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던 건데 간포 앞바다, 간포 대본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가 밍크고래, 이게 규격이요 길이가 7.88, 둘레가 4m 크기 수컷 밍크고래, 마우스 보이시죠? 확인이 됐는데 이 죽어서 이렇게 뭐 걸린 것들은 해경이 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물잡이 이 통발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양포항에서 출항해서 그 6톤급 어선 A씨는 이게 이제 구룡포 그 수협에서 위판을 했는데 이게 8,300만 원 받았답니다. 그건 1억짜리니까 완전히 뭐 바다의 로또죠. 밍크고래 이런 거 뭐 사실 동물 애호가들에게는 안 된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잡으면 불법이고요. 포획을 하는 것은 불법인데 이렇게 이제 사체로 이렇게 건지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늘 로또 당첨, 로또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오늘 구룡표 수협에 8,300만 원에 위판이 됐다고 합니다. 경주분이면 어떻게 해서를 찾아서라도 인터뷰를 해봤을 텐데 경주분이 아니고 양포항에서 출항했다는 거 보니까 포항분이십니다. 이건 축하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공립 극단 페스티벌 이 지금 6월 28일에 개막해서 8월 4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말 그대로 전국의 국공립극단 8개가 경주에 와서 릴레이 공연을 하는 겁니다. 인천시립극단, 대구시립극단, 강원도립극단, 음악극, 뭐 이런 부산시립극단의 음악극, 나혜석, 순천시립극단의 뻘, 대구시립극단 여기가 집이다, 전주시립극단 어둠상자, 경주시립극단 그림자의 시간 8개 지역의 극단이 릴레이 공연을 하는데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나 티켓 링크에서 이 전자석 5,000원이면 이 티켓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주에서 뭐 저희들 잘할 때는 연극 한 편도 제대로 이렇게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좋은 공연 시설이 있고 또 경주문화재단에서 이런 좋은 행사들 기획을 하면서 경주시하고 시립예술단 뭐 한국국공립 극단협의회가 주관하는 것인데 올해가 15회째가 됩니다. 2010년부터 진행을 해왔다고 하는데 올해는 제가 그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 꼭 한 3편 정도는 봐야 되겠다. 이 공연 일정들이 쭉 있죠. 6월 19일 경기도 오리극단, 6월 28일 날 19시, 29일 날 뭐 대개 이제 우리가 인천까지 가서 보기는 어렵잖아요. 인천 시립극단이 또 대구
강원도 어린국단이 우리 경주에 와서 이런 연극 또는 뭐 좋은 무대에 올리니까, 그리고 또 가격도 억수로 싸잖아요. 5,000원 같으면. 우리 경주 시민들에게는 이런 건 굉장한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건데,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생태교육원에서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과정 26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 자연환경 해설사는 생태, 경관보전지역 및 섭지보호지역 등 이 생태 우수지역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 해설 교육, 생태 탐방 안내를 하는 해설자인데, 환경부가 2012년부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 중이고, 동국대학교 YG 캠퍼스는 2013년부터 이 환경부로부터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올해 현재까지 무려 441명의 자연환경 해설사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6월 19일까지 26기 수강생을 모집을 합니다. 자연환경에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강좌 들어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21일 날 이 통일시라 수구단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 수구단의 장인의 특별전도 했고 있는데, 이 학술적 성과를 발표하는 이 학술 심포지엄을 21일 날 국립경주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특별전도 다시 한 번 더 하고요. 문화적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인 개척기 설치를, 이게 이제 경주의 경우에는 뭐 공항으로만 들어서 관광객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주도처럼 배를 통해서 그런 데는 관광객 숫자가 아주 정확하잖아요. 우리 경주같이 이제 내륙에 교통이 뭐 사통팔달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관광객 통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국사에 있는 주차장에서 관광버스 대수,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곱하기 하는 방식으로 경주시가 지금까지 산정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용역도 주고 해도 이 관광객 통계 산정이 어려웠는데, 결국 이제 경주시에서는 무인 개척기를 많이 설치해서 이 관광객 통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 무인 개척기라는 것이 뭐 제가 분석 구역 내의 센서가 이 스마트폰이 발신하는 와이파이 신호를 감지해서 방문객 수나 체류 시간을 집계하는 방식이고, 일별로, 월별로도 통계 자료를 산출할 수가 있고, 또 경주의 경우에는 이 측정 자료의 정확도를 인정받아서 황리단길이 정부 승인 주요 관광 통계 지점으로도 등록이 됐다고 하는데, 중복 집계나 뭐 이런 정확성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데이터 신뢰성, 중복 집계, 대표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무인 개척기 시스템을 경주에도 현재까지 올해 상반기에만 버스터미널 2대, 불국사 6대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버스 무인관광 개척 시스템인데, 올해 상반기에만 24대를 설치했고, 2021년부터 올 하반기에 6대를 더 추가를 하면 총 21개 장소에 101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관광의 통계의 정확성들을 높이면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 수립이라든가 안전대책 수립을 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이 경주시의 설명인데, 이런 통계는 정확한 것이 필요하죠. 이런 통계의 정확성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저도 이게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혹시 지적해 놓은 글이나 논문이나 있나 찾아봐도 현재까지 저는 잘 찾지를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경주시는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지만, 우선의 검색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더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 기차 타고 생태관광, 이거는 이제 코레일하고 국립공원공단이 이벤트 사업을 하는데요. 이 경주하고 계룡산, 치악산, 무등산, 경주 이 네 곳을 생태 체험 관광이라고 해서, 경주도 숲이 좋은 데가 많으니까 특별한 기차 여행을 6월 15일부터 매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을 하는데, 경주에 6월 22일 프로그램을 보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다들 이제 이거는 수도권 관광객들을 모집을 해서 경주 관광을 하고 당일 돌아가는, 경주에서는 뭐 관광도 있고 KTX 타고 와서 경주 빵 만들기 체험도 있고 엑스포 대공원 관람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남산지구 삼릉 유적 트레킹이라고 해서 삼릉에 가서 트레킹도 하고, 그리고 이게 오후 7시 8분에, 오전 7시 58분에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꼬박 12시간 넘게 경주에 머물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상품이 보니까 지금 KTX만 해도 서울역하고 경주역이 제가 49,000 얼마인가 그렇잖아요. 그건 5만 원인데, 요 관광상품은 1인당 19만 원이더라고요. 교통비와 식비, 체험비. 그러니까 한 5만 원 빼고 나면 KTX비가 왕복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9만 원으로 식비, 체험비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 코레일 관광개발하고 이렇게 국립공원 공단이 하는 건데, 우리 경주가 전국 4개에 포함이 돼서 이 생태관광을 일단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경주만 하더라도 기차 한 칸 정도도 안 되는 인원, 최소 출발 인원 20명, 그리고 6월 21일 전체 이야기는 최대 36명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매 주말마다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도권 관광객들이 경주로 하루짜리 이렇게 관광을 하고 돌아가는, 매우 편리하게, 특히 이래 어린 자녀를 둔, 근데 잠깐만 코스 한번 볼까요? 별로 문화재나 이렇게 가는 것은 없습니다. 삼릉 갔다가 엑스포 대공원 갔다가 경주빵이 이상복빵이더라고요. 경주빵 만들기하고 석식 한식 뷔페하고 황남시장으로 잠깐 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코스인데, 어쨌든 경주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공단이나 코레일이나 쪽에서 경주가 그래도 시장성이 있다고 보는, 그 수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관광을 만들었다 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헬기 타고 토암산 일대에 지금 산사태 녹색연합이 24곳 정도 태풍이 난 때 발생했다라고 해서, 일단 올해 장마철에 하루 주민들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응급복구 대책들이라든가 무인 경보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경주가 총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거는 그제 주랑시장 공무원들하고 헬기 타고 이 현장을 한번 확인을 했다는 보도자료가 들어와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해오름동맹이 이제 앞으로 상설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그 사무국을 운영하기 전 단계로 이 사무국 추진단을 구성해서 다음 달부터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 도시가 이제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적인 뭔가 일을 만들려면 상설 사무국이 필요하다, 이런데 합의를 보고, 이 사무국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무국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직원들 몇 명을 파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요게 지금 경주 포커스가 준비한 소식이고, 경주 포커스 이외에 오늘 다른 데서 나왔던, 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아마 뉴시스 쪽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취재한 뉴스가 뭐고 하면, 경주시가 진행 중이던 개천 복개 공사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한 사이에 한 사람이 개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사지마비에 이르렀는데, 경주시가 3억의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는 판결이 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을 한 소송인데, A씨가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주시는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이걸 좀 더 키워볼까요? 경주시에 사는 여성 A씨, 2018년 10월 시외버스를 갈아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을 들렀던 김에 화장실을 찾았다. 근데 어두운 밤에 조명시설마저 희미한 탓에 A씨는 화장실을 나오다가 화장실 뒤편 5m 가량 떨어진 개천변에 추락을 했다. 축대로 형성이 된 절벽은 높이는 2m에 불과했는데 A씨는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토지 소유자인 상대로 소송을 벌이다가 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경주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주시 국가버스공제조합 등에도 소송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는데 여기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진행을 해서 경주시가 공사 도중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것이 드러났고 A씨의 추락사고가 난 화장실 뒤편에는 복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축대를 설치한 것은 토지 소유자이지 경주시가 아니지 않느냐. A씨가 추락한 장소 역시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를 들어서 처음에는 책임을 안 지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해당 축대는 경주시가 관리할 책임이 있거나 관리하는 물건이다.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해서 말이 어렵더라고요. 이 행정주체에 이해 공적 목적에 공영된 인적물질 종합시설은 이걸 영조물이라고 한다. 영조물로 판단했다. 그래서 경주시가 화장실 주변의 구간을 복개해서 추락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도 가능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경주시가 A씨에게 치료비 등 모두 3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 사실마비가 왔다고 하니까요. 배상금을 지급토록 판결했는데 경주시는 여기에 지금 불복해서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단 측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주출장소장의 유현경 변호사, 공공영조물은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한 얘기들 경주시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얘기해 줄 것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한번 백규해서 이 소송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우리 개인이 어떤 법률적 구조를 도움을 굉장히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법률구조공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법원의 소개로 오히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구조공단 경주출장소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것인데 APEC 개최지 이달 26일께 최종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내년 APEC 2025 정상회의는 내년 11월 달에 열리는데 그 지금 개최 도시 인천, 제주, 경주시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7일 날 외교부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했는데 한 26일쯤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6일이나 27일께 결정이 돼서 이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외교부 산하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이 평가 기준을 유치 목적과 기본계획의 우수성,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정상회의 운영 여건, 국가 지역 발전 기여도, 이 4가지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최종 개최지를 선정한다. 이런데 보면 물론 이제 우리 경주가 유치 목적이나 기본계획 우수성 준비를 잘했을 수도 있고 또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일 수도 있고 운영 여건을 잘 갖출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제가 봐서는 이 국가 지역 발전 기여도 여기에서 굉장히 이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결국은 경주시가 선정되지 않을까. 그전에 여러 가지 정책 이유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피셜이고, 이런 국가나 지역 발전 기여도에서 우리 경주시가 상당한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이 한국경제가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인천은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인천공항 등 인프라를 내세우고 있고, 경주는 신라천연 고도로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도시. 근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도시는 없습니다. 이거는 보도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을 지정을 하죠. 우리 경주의 미속마을로서 양동하고 안동하회 이런 식으로 불국사, 또 석굴암, 그리고 이 동부사적지를 비롯해서 경주의 역사문화지구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세계유산이 경주가 많죠. 이런 점들이 강점이다. 그리고 인천, 제주와 달리 유일하게 지방 중소도시라는 점, 이런 점들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봅니다. 제주는 아시다시피 워낙 수려한 자연환경, 제주국제공항 이런 인프라를 강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에이펙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정상 21명. 그래서 매년 국가를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5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에 부산에서 누리마루인가요? 거기에서 우리가 에이펙을 했죠. 매년 11월께 일주일간 정상회의를 열고 있고, 각국 정상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 및 기업인, 언론인 6천여 명이 방문한다는 점에서 메가 이벤트로 꼽힌다. 한국은 91년에 서울, 2005년에 부산에서, 그러니까 매 20년마다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해가 되는데, 경제적 효과도 부산시가 2005년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이 백서에 따르면 생산 유발 효과가 2,582억 원에 달했다. 그에 부산의 주요 관광 명소를 찾은 방문객이 그 앞선 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 이제 경주도 이런 효과들을 많이 기대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보문단지의 그 전면적인 어떤 재단장, 이게 경주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 정부 예산으로 한다면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그 유치에 총력을 경주시가 기울이고 있는데, 어제 경주시 담당자는 지금 아래시장쯤에 왔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뭐 이 낙관을 하기 어렵고, 낙관도 건물이고 또 실망도 현재 단계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켜볼 일이죠. 오늘 다음 포털에서 뉴스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를 좀 크게 해야 광고를 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오만 정치 뉴스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안 뭐 심해 유죄는 일단 대통령이 세계적 기업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액터 지옵니까? 그게 일단 1인 기업이고 세금도 안 냈고 법인 영업세를 안 내가지고 법인 자격 텍사스에서가 박탈을 당했다. 우리 경주에도 무슨 조그만 공사를 하려고 해도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런 거를 꼭 세무서에 가서 떼고 내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점이 없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평가하는 사람이 뭐 동료, 교수, 지인들이더라. 뭐 여러 가지 지금 의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크게 지금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다. 20%면 사실은 그 20%의 확률이 낮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믿지 않는 것 같다. 뭐 ROTC 인기는 시달하다. 제 아이도 보니까 ROTC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이런 뉴스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뭐 그 라이브를 해도 잘 안 봐주시고 또 기다리기까지 못해서 오늘 녹화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내일 모레 6월 15일 경주시 경계탐사 산행, 더워서 이번 달에 신청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갑니다. 살레면에 우라 2리에서부터 생신마을까지 청도군 우문면 마일리하고의 경계인데요.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사진 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 사진을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출발하는데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이시죠? 여기가 내남면 수피입니다. 수피. 그 우라초등학교, 폐교된 우라분교가 있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비지오제라는 산으로 올라가면, 요 파설뼈도 올라가면, 여기가 오른쪽은 경주시 산내면 우라리, 왼쪽은 제가 너무 제 때문에 잘 안 보이나요? 요 왼쪽은 청도군 우문면 마일리, 이렇게 경계가 쭉 되죠. 여기 따라서 요게 이제 쭉 산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평지길은 우리가 여기 산내에서 여기 파란 길 마우스 따라, 마우스 보이시죠? 요 초록색, 요 길은 서면 전천으로 이어지는 2차선 도로이고, 여기 빨간 선 저희들은 이렇게 산, 뭐 해발 645m, 587m 요런 봉우리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사령산, 아이고 너무 크구나. 마지막에는 여기 사령산까지, 그리고 사령산 밑에 308 옆에 있는 여기가 시루미기 마을, 시루미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시루미기 마을, 여기가 생식마을이고요. 요 생식마을 가장자리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 산만 뒤에 숙제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면 천촌하고 우라하고 이 경계인데 거기에서 마치게 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6월 15일 8시에 경주 실내체육관 앞에서 전세버스로 이동을 하는데요. 산이 굉장히 좋습니다. 산 경치도 좋고,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주말에 답사 가면서 산내까지 시내버스 타고 와서 다시 또 이 우라까지 또 버스를 갈아타고 이렇게 갔던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뭐 거의 원시림 같은 산도 있고요. 기름 낙엽이 수북히 굉장히 많이 쌓인 길들, 이 10년 전의 흔적이라든가, 여기 생식마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여기 생식마을도 이런 것들을 저희 경계탐사를 하시면서 함께 볼 수가 있다. 쭉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뭐, 여기는 이제 생식마을 쪽 입구이고요. 여기는 이게 이제 사령산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이게 멧돼지 쫓으려고 등산객들이 멧돼지들에게 우리 간대 알려주는 거죠. 땅땅 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깡통들도 있고, 지금 코스를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령산. 여기 또 매실밭도 있더라고요. 산 복판에. 그 사람이 재배를 하다가 지금 뭐 가기 어려우니까 재배를 안 하는 이런 산길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망도 이렇게 좋습니다. 쭉 산내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이런 6월 15일 경시 경계 탐사 산행인데 누구나 오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이고요. 오전 8시부터 이 코스는 전체 길이라 그래봤자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산으로 올라가는데 한 2km, 내려오는데 한 2km, 빼면 산길은 6km 정도이다. 많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6월 13일 목요일 전해드린 경주포커스 뉴스의 논평, 오늘 녹화로 전해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지금도 지금 제 시계에 바깥 온도가 34도로 찍히네요. 매우 더운 날씨, 건강 잃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시고, 유념하시고 편안한 진행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경주포커스 김종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